정말자 씨는 68년 평생 가난했지만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아쉽다는 소리를 해본 적 없는 분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억척스럽게 살아왔고 자식들에게는 언제나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 주었죠. 평생 자신의 것을 아끼고 희생하며 자식들이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세상에 우뚝 서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평생 자존심 강했던 아들 성민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저 5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성민이는 그렇게 말하며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미세한 떨림은 정말자 씨의 귀에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을 가장 싫어했던 아들이었기에 그 한마디는 정말자 씨의 마음을 덜컥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왜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는 건지 묻고 싶었지만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곧 갚을게요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자 씨는 통화가 끝난 후에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시골집 마루에 앉아 마치 며칠 전 내린 비에 흠뻑 젖은 마른 장작처럼 축 처진 기분이었습니다. 5만 원, 누군가에게는 그저 커피 몇 잔 값에 불과할지 모르는 작은 돈. 하지만 정말자 씨에게는 며칠을 허리띠 졸라매야 겨우 모을 수 있었던 귀한 돈이었습니다. 농사일로 얻는 수입은 늘 빠듯했고 그녀의 통장 잔고는 언제나 바닥을 보였습니다. 그런 형편에도 아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분명 아들에게 뭔가 큰 문제가 생겼다는 직감. 어머니의 육감은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꼬불꼬불한 시골길을 걸어 읍내까지 한참을 나가야 하는 길이었지만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발걸음은 지칠 줄 몰랐습니다. 작은 통장에 들어있는 얼마 안 되는 돈 중에서 5만 원을 빼서 아들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ATM 기기 앞에 서서 낡은 안경을 고쳐 쓰고 조심스럽게 송금 버튼을 누르면서도 그녀의 눈은 아들의 이름이 제대로 찍혔는지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보낸 후에도 정말자 씨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이 무슨 일인지 제대로 말해주지 않은 것도 마음에 걸렸고 그 자존심 강한 아들이 얼마나 힘들면 5만 원을 부탁했을까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좀처럼 잠자리에 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에는 풀벌레 소리만 가득했고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그 5만 원으로 대체 뭘 하려던 걸까?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사업이 잘 안 된 걸까? 온갖 상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돈을 잘 받았다는 말 한마디는 물론 안부 전화조차 없었죠. 그 침묵은 정말자 씨에게는 마치 불안의 그림자처럼 다가왔습니다. 정말자 씨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의 삶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아들에 대한 걱정은 그녀의 평화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그 5만 원으로 뭘 하려던 걸까? 온갖 걱정이 반복해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며느리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연아, 성민이 요즘 잘 지내니? 정말자 씨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아들 가족의 삶에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말투였습니다. 며느리 소연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숨겨왔던 고통과 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그 뒤로 들려오는 소연의 이야기는 정말자 씨의 심장을 쿵 하고 바닥으로 내려앉게 했습니다.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도 친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아들 성민이가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고당한 지 벌써 3달이 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들은 그 사실을 가족에게조차 숨긴 채 혼자서 짐을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민이는 실직 사실을 가족에게도 숨긴 채 매일 아침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섰고 밤늦게까지 공원을 배회하거나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다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자신이 가장이었기에 이 사실을 알리면 가족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자존심이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혼자 해결해 보려 애썼지만 점차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 소연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눈물을 참으며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전기요금이랑 가스요금도 몇 달째 밀려서 이번 달엔 끊긴다고 하더라고요. 냉장고에 먹을 것도 없고 애들 학원비도 결국 다 해지했어요. 지우가 학원 가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 소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생활고와 남편의 문제로 지쳐 있는 그녀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정말자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만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자존심이 가족을 얼마나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는지 그녀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침묵 뒤에 숨겨진 고통과 가족의 어려움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정말자 씨는 며느리와의 통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먹먹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으면 가족에게조차 사실을 숨겼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함께 왜 진작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서운함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아들이 부탁했던 5만 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깟 5만 원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아들은 그토록 숨기고 고통스러워했을까? 그리고 그 5만 원이 과연 어디에 쓰였을까 하는 의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돈이 정말 급했구나. 뭔가 심각한 상황이었구나 하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옥죄었습니다. 얼마 후 며느리 소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울음 속에는 슬픔뿐만 아니라 미안함과 죄책감까지 뒤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지우가 학교에서 점심을 굶었대요. 오늘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정말자 씨의 귀에는 며느리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지우는 그녀의 눈에 넣어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손녀였습니다. 아직 어린 손녀가 학교에서 점심을 굶었다는 사실에 정말자 씨의 심장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을 굶었다고? 그게 무슨 소리니? 왜 점심을 굶어? 정말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흐느끼며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급식비가 2달째 밀렸다고 오늘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성민 씨가 분명 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5만 원으로 지난달 급식비 일부를 겨우 메운 거였더라고요. 나머지는 아직 못 냈고 지우는 그걸 알고 점심시간에 화장실로 숨었다고 해요. 정말자 씨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이 빌려간 5만 원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히 빚을 갚는 돈이 아니라 하루의 생존을 위한 그리고 손녀의 끼니를 위한 가족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자존심은 끝까지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고 그로 인해 가족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정말자 씨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어떤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농협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평생 쓴 지폐들 사이에서 꼬깃꼬깃 접어두었던 비상금을 모두 꺼냈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논밭에서 땀 흘려 번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온 그녀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돈이었습니다. 땀과 세월이 묻어나는 지폐들을 세어보니 그리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정말자 씨에게는 전 재산과 다름없는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손녀를 위해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들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덜컹거리는 시외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짚었습니다. 아들을 낳아 키우던 순간부터 그가 어린 시절 장난기 넘치던 모습, 그리고 의젓한 청년으로 성장하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족들에게 한 번도 손 벌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개척하며 살아가라고 가르쳤던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얼마나 큰 좌절감과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을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아들의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말자 씨는 낡고 허름한 현관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문 너머에서 느껴지는 적막감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배를 누를까 말까 망설이던 그때 문이 스르륵 열리고 손녀 지우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달려와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지우의 작은 몸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정말자 씨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에서 느껴지는 무게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리게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들 성민이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과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 소연은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차를 내왔습니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자 씨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는 아들의 모습에서 그녀는 그동안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등은 어느새 굽어 있었고 젊은 날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정성껏 쌓은 돈 봉투를 꺼내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꼬깃꼬깃한 지폐들 위에는 그녀의 땀과 사랑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성민아, 이게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선 이걸로 밀린 것들 좀 해결하고 지우 맛있는 거라도 사주렴. 당장 급한 불은 끄고 보자. 돈은 다시 벌면 되는 거다. 중요한 건 내 가족이다. 아들 성민이는 돈 봉투를 보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못났어요. 죄송해요. 엄마한테까지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성민이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굵은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장으로서의 무너진 자존심, 가족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정말자 씨는 말없이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괜찮다, 내 아들. 괜찮아.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돼.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란다. 자식이 힘든데 어미가 모른 척할 수 있겠니? 세상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가족은 서로 기대고 살아야 하는 거란다. 그날 밤 오랜만에 정말자 씨는 아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소박한 저녁 식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진솔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성민이는 그동안 혼자 끙끙 앓았던 모든 어려움을 어머니와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실직의 고통, 재취업의 좌절, 가장으로서의 부담감, 그리고 가족에게 숨겨왔던 미안함까지 그의 이야기는 한없이 이어졌고
어머니는 묵묵히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눈물을 훔치며 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며느리 소연은 남편의 손을 잡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그동안 쌓였던 서름과 오해를 씻어내는 정화수 같았습니다. 그 밤은 그들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끈끈한 가족의 정을 느끼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자 씨의 비상금은 가족의 밀린 공과금을 해결해 주었고 당장의 급식 문제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5만 원으로 시작된 어려움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인해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성민이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가족의 응원과 지지를 받으며 더욱 굳건한 마음으로 구직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며느리 소연도 동네에서 작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가게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하게 좌절하지 않고 남편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 가족은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않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위기는 오히려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민이는 새로운 직장을 얻었고 가족의 삶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비록 이전보다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은 그 어떤 부유함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법을 배운 가족은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손녀 지우가 할머니 품에 안겨 종알거렸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무릎에 얼굴을 비비며 해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번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정말자 씨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우는 뭐라고 대답했니? 지우는 활짝 웃으며 그렁그렁한 눈으로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은 5만 원으로 구해졌다고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주신 그 5만 원 덕분에 우리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됐다고요. 정말자 씨는 지우의 말에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5만 원.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일지 몰라도 그 5만 원은 그들 가족에게 삶의 희망과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의 액수를 넘어선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값진 가르침이었습니다. 정말자 씨의 작은 5만 원은 그들 가족에게 두 번째 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믿음, 그리고 가족의 끈끈한 유대감이 담겨 있었음을 가족들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5만 원은 한 가족의 삶을 바꾼 기적의 씨앗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그 5만 원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의 크기임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 가족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5만 원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